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IT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은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같은 IT 사회가 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IT는 끊임없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일본은 세계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현재의 일본을 정말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프린터로 출력해서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TV 화면으로 내보낸 것을 사용해 지진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전체적으로 이런 비효율이 지배하고 있는 데다가 디지털화는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청 보도기관에 보내는 메일 오송신 어드레스 400건을 BCC가 아니라 CC로 기록. 최근 일본 디지털청은 보도기관용 이메일을 잘못 보내서 주소 400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디지털청 차관급 간부가 민간기업에게 접대를 받아 논란이 일었고 그 간부는 단지 감봉 1개월 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은 급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청은 출범하기도 전부터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키시다 총리는 IT 인재 육성을 위해 3년간 4조 원이 넘는 돈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들이 어디로 갈지는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인들의 의식에 있습니다. 일본 행정, 디지털화 거부 본능, 사용성보다 조직 우선. 일본 사회는 현재 디지털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를 고집하고 있고 새로운 변화는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플로피 디스크 졸업 뉴스, 해외에서도 보도. 도쿄 지자체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 알려졌고 세계적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회 전반에서 옛 것을 너무 고집하고 있어서 변화 자체가 굉장히 느린 상태입니다. 이런 일본에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화, 일본과 비교해 어디가 굉장한가, 효율화된 시스템의 실태. 기사에서는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과 일본의 후진적 디지털화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세계 2위의 한국. 그러나 한국은 2위다. 전자정보 순위의 종합지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온라인 서비스 지표를 보면 일본은 13위, 한국은 1위다. 결코 일본의 순위가 세계 속에서 낮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아직 뒤처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기사는 굉장히 길게 한국의 시스템과 일본을 비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국은 모든 것이 잘 정리되고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업무 처리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그 뒤를 쫓아가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디지털청의 롤 모델은 일본을 벗어나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이 기사에서는 디지털청 자체의 롤 모델을 한국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본의 디지털청은 롤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은 한국에 추월당한 것인가? 디지털화의 지연이 가져온 것. 기사에서는 디지털화하지 못한 일본은 한국에게 추월당했다고 설명합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급속한 성장으로 일본을 추월한 한국. 다음으로 일본과 한국을 2017년 구매력 평가로 비교해보자. 198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0.55만 달러였다. 즉 일본은 한국의 4.1배였다. 1990년 한국은 1.3만 달러가 됐다. 따라서 일본과의 비율은 2.6배로 축소됐다. 그 후에도 같은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즉 한국의 1인당 GDP가 증가하는 반면 일본은 정체했다. 2000년 한국은 2.3만 달러가 됐고 일본과의 비율은 1.6배가 됐다. 2010년 한국은 3.4만 달러로 일본과의 비율은 1.1배로 줄었다. 그리고 2018년 한국은 4.2만 달러가 돼서 일본을 추월했다.
한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은 미국과 거의 동일하다. 일본의 성장률이 1990년대에 꺾여 낮아지면서 위와 같은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한국의 성장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일본과의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강하다. 일본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선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 정보화. 일본은 교육 분야에서도 한국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학교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일본이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은 불가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SNS에 패스워드란이 있는 제출물 내리마구의 초중학교가 작년에도 배포했었다. 일본 학교에서 황당한 설문지를 학생에게 배포했고 일본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리마구의 구교육위원회가 아이들의 SNS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SNS 사용에 관한 설문과 함께 사용 계획을 작성하는 설문지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지 안에 패스워드 기입란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포한 설문지를 살펴보면 SNS 사용 시간 등의 계획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 중간쯤에 SNS 패스워드는 이라는 작성 공간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이런 곳에 작성했다가는 유출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 설문 용지에 비밀번호 기입란을 아무렇지 않게 넣은 것입니다. 구교육위원회는 비밀번호를 제출한 인원수나 각 학교의 설문지, 보관 방법 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에도 비밀번호란이 들어가 있었고 논란이 있었음에도 없애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교위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비밀번호를 공유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보호자가 관리함으로써 사건 사고에 말려들지 않게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입란을 넣기는 했지만 학교에 제출할 때는 미기록이나 지우라고 하는 대응을 했습니다. 사고 예방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디지털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밀번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일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일본의 디지털화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SNS에 패스워드를 써라 내리마구 교육위원회, 이미지의 저작권도 모르는 디지털청의 심의관, 이 나라의 IT 지능은 모리 총리가 아이테라고 외칠 때부터 아무것도 진보하지 않았네. 이렇게까지 IT 활용 능력이 낮은 학교가 학생에게 태블릿을 배포하고 온라인 수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보호자는 좀 더 위기감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대로라면 아이들끼리의 교내 왕따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된다고. 정보 유출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기입해서 제출한 사람이 있던 시점에서 이미 정보 유출한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건가? 내리마구는 아버지의 은행계좌 비밀번호는 땡땡땡입니다. 이 사람들은 디지털을 교육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후진국의 현실. IT 후진국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일본 교육의 현실입니다. 중학교 교사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상태인데 개선이 없네. 중학교 3년 동안 맛이 가버린 어른의 언행을 배우게 된다.